여러 개 부처별로 수행해오던 일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에 대한 특허 출원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 또한 커질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과 IT의 융합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로 생명정보학을 선도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소개합니다.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을 내년부터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으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일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산업부는 비슷하거나 중복이 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과 미활용 R&D 성과물 사업을 내년부터 한 개 사업으로 합쳐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산업부와 미래부,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각각 따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난해 15억 원이 투입된 미래부의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지원과 60억 원이 들어간 중소기업청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사업이 산업부에서 시행 중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으로 통합돼 총 30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고급 인력 지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석박사 취득 10년 미만의 연구 인력이나 10년 이상의 고경력 또는 퇴직한 고급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연구 혁신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고급 연구 인력에 집중돼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했던 고급 연구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 기술 단계에서부터 고급 기술 단계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구 인력을 저희가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활용된 R&D 성과물들을 중소 중견 기업에 이전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던 유사 사업을 흡수해 하나의 사업으로 묶습니다. 올해는 산업부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110억 원, 중소기업청의 이전 기술 개발 사업에 192억 원이 따로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산업부에서 285억 원 규모의 한 개 사업으로 통합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연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 중견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 나눔을 통해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중복 수행에서 오는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주체가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원활한 기술 이전과 매출 증대의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D와 전문 인력 분야 사업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게 이번 통폐합의 배경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임으로써 내년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근거리 무선통신은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기만 하면 돼 간편하게 여러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NFC가 일상생활에까지 널리 쓰이면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신일 기자입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NFC에 대한 특허 출원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FC는 10c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 간의 접촉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NFC 기술이 대중교통의 요금 결제와 자동차 문을 여는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NFC 특허 출원은 지난 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8건에 불과했던 출원 수는 2011년 430건을 기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 지난해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기기 간 통신을 위해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고 연결에도 0.1초가 걸리지 않는다는 간편함이 인기 비결입니다. 유형별로는 카드 결제 기술과 태그 기술이 가장 많은 가운데 카메라와 프린터,
액세서리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NFC 특허 출원이 모바일 결제 수단에서 데이터 전송 분야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응용들이 결합이 돼서 또 새로운 사용처가 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은 그와 같은 기술들을 갖다가 더 개발하는데 NFC 기술이 계속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허 출원이 계속 증가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FC 기술은 전자제품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특허 출원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방송 채널A와 한국바이오협회가 함께 기획하는 보도 순서입니다. 이 방대한 양의 유전체 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러한 생명공학과 IT의 융합 역시 우리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전공학 연구의 요람인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이곳에 자리한 첫랩은 생명공학기술 BT와 정보통신기술인 IT가 융합된 바이오 인포메틱스, 즉 생명정보학을 선도하는 바이오 벤처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흔히 연구실의 실험 장면이 떠오르지만 첫랩에 들어서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수백 대의 컴퓨터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첫랩은 대용량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연관 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분석에 한정됐던 기존과 달리 자체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인 겁니다. 이는 미생물 분류학의 권위자인 서울대 천종식 교수의 미생물 데이터베이스가 근간이 됐습니다. 장비가 쏟아내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걸 잘 분석하는 그런 IT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쭉 하다가 이거는 학교에서 연구하는 수준보다는 회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첫랩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것. 방대한 양의 분석 결과를 여러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고 표현이 가능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계층이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통계를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깊은 생물학적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린 거죠. 이런 이유로 첫랩에는 직원 50여 명 중 10명이 IT 전문가입니다. 고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IT 기술이 융합되면서 국내 최고의 유전자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저희가 저희의 소프트웨어와 저희의 기술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지금은 주로 기업이나 연구자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도 저희가 직접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야 간 융합,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이곳 첫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의 초기 성장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을 내년부터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의 한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10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 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국내에서 배출가스와 관련해 리콜된 차량이 7,900여 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 배출가스와 관련해 리콜한 차량은 지난 7월까지 10개 차종 7,934대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르노 삼성과 한국 GM의 베리타스, 스즈키의 이륜차 버그만 등의 차량 모델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전기 과부하와 엔진 회전수 불안정,
배기 파이프 공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계식 부품들이 전자장비로 바뀌면서 차량용 반도체 기술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특허 출원은 지난 2010년 6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출원된 건수만 해도 122건에 달해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분야 중에서는 전자 제어에 사용되는 직접 회로 관련 출원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불법 위해 수입 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와 검사기관 등은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협업 검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불법 위해 수입품을 정밀 검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시중에 유통되면 회수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통관 단계부터 합동 검사를 실시하게 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버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고령 친화 산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버 산업에 진출한 기업은 11%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실버 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24%였으며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65%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실버 산업 진출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관련 정보와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부족한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징검다리 프로젝트 내에 20대 세부 과제에 대한 사업자가 확정됐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017년까지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약 2조 원의 수요 시장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제4회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고 제1호 서비스형 외투 지역 지정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FT 허브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4분기에도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602개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 경기는 전분기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몰에 지난달 23일 글로벌 생활명품 전용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년과 올해 글로벌 생활명품으로 선정된 주방용품과 시계, 가구 문구 등의 제품을 상설 판매합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8일까지입니다. 탑비즈에서 하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보졸 이상 학력의 신입과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10월 1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우 엔지니어링에서 각 부문별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직은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마감은 10월 11일입니다. 대림산업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11일까지입니다. 신도리코가 하반기 정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마감은 10월 12일입니다. 클레어스 코리아에서 하반기 각 분야별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두 모집합니다. 10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출판 광복 70년을 읽고 미래 100년을 쓰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코엑스 디올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 베이커리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카페 베이커리 페어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장소는 킨텍스 8A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주최하는 2015 국제광산업전시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개최 장소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홀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140개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위까지 올랐던 데 비하면 순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체감적으로 와닿는 수치는 아니지만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